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EBS 29쪽부터 시험 범위까지 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29페이지입니다. 1번에 보면은 그래프는 우리나라 도시 인구 비중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60년에 비해서 2015년에 수치가 증가한 항목을 고른 것은 여러분 이거 한번 볼까? 도시 인구 비중 변화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무엇을 묻는 것입니까? 그렇죠. 도시화율에 대해서 묻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그래프를 볼게요. 60년에 비해서 2015년으로 갈수록 도시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종착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옳은 것은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3번입니다. 왜 3번인지가 중요하겠죠? 볼게요. 기억이 왜 답이 아닙니까? 그렇죠. 2015년으로 갈수록 도시화율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경지 면적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도시의 수는 그쵸 증가하고 아파트 거주 인구 비중도 증가합니다. 1차 산업 종사자 비중은요 그렇죠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답은 니은과 디귿입니다. 2번 볼게요. 2번도 똑같이 1번과 똑같은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산업별 종사자 수 비중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옳게 추론한 것은 자 여러분 농림어업은 몇 차 산업입니까? 1차죠. 광공업은요 2차 산업입니다. 사회간접 자본 및 서비스업은요 3차 산업입니다. 자 이렇게 구분해 놓고 볼게요. 63년부터 2015년으로 갈수록 1차 산업은 어떻게 돼요? 1차 산업은 가면 갈수록 줄어들게 되죠. 자 2차 3차 산업은요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까? 그렇죠. 산업화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산업화. 자, 그러면은 옳게 고른 것은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2번입니다. 자, 왜 2번인지가 중요하겠죠. 농가의 수가 어떻게 됐어요? 1차 산업의 비중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감소했겠죠. 2번 직업의 종류가 다양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직업의 종류가 왜 다양해졌다고 배웠습니까? 그렇죠. 2차, 3차 산업이 촉진이 되면서 직업 분화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분업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직업이 세세하게 나눠지면서 직업이 다양해졌다라고 교과서에서 나와 있습니다. 3번 병 1인당 국민 총 생산이 어떻게 해요? 그렇죠. 2차, 3차 산업으로 인해서 증가하게 됩니다. 생산량이 늘어나니까요. 4번 토지 이용의 집약도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높아졌을 것 같아요. 집약도가 뭐예요? 한 곳으로 모여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인구가 몰리니까 토지 이용의 집약도는 높아지게 되겠죠. 5번 3차 산업 종사자의 수의 비중이 어떻게 됐다? 증가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에 3번 볼게요. 다음 글에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쓰세요. 자, 답은 뭐냐고 하면은 자, 여러분들이 생소할 것입니다. 뭐냐면은 도시 재생 사업입니다. 자, 도시 재생 사업. 이거는 교과서에도 없고 선생님도 알려준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재생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재생. 새롭게 살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돼요. 리모델링. 자, 예를 들면요. 우리 집이 너무 지은 지 오래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다 부셔가지고 새롭게 짓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집안의 구조물들을 좀 더 공사를 해서 살기 좋게 바꾸는 것을 리모델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요. 예를 들자면은 도로가 너무 오래되었어. 그래서 부식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도로를 새로 깔아야겠죠. 상하수도 간지 너무 오래됐어요. 녹물이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새롭게 갈아야 됩니다. 이게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재개발 사업은 안 되나요? 여기에서 재개발 사업은 되지 않습니다. 자,
재개발이라는 것은요. 자, 개발. 건물을 철거한 다음에 새롭게 짓는 거. 건물을 지어 올리다, 신축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뭐 도시재생사업과 도시재개발사업의 의미를 구분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선생님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요.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런 도시재생사업과 도시재개발사업은 자, 어떤 산업화와 도시화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인지가 중요하겠죠. 그쵸? 여러분 기억나죠? 산업화와 도시화의 문제점 4가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도시가 아니죠? 주택 문제입니다. 주택 문제를 즉 주택 문제 중에서도 무엇을 그렇죠. 불량주택 지역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인 거죠, 여러분.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도시재생사업과 도시재개발사업의 의미가 다르고 이런 것은 전혀 묻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산업화와 도시화의 문제점 중에서 어떤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겠죠. 자, 넘어갈게요. 4번. 수행평가 보고서 1부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을 적절한 것은? 너무 쉽죠? 답은 몇 번입니까? 5번이죠. 네. 그 다음에 5번. 다음 자료에 기역에서 미음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 잘 보세요.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공공주택 건설을 확대를 해야 됩니다. 2번. 교통이 혼잡하면은 그렇죠. 승용차 요일제를 실시를 해야 돼요. 3번. 대기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강화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볼까요?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강화한다. 체크해볼까? 자, 선생님이 알려준 적이 없어요. 알려준 적도 없고 교과서에도 없는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생각해볼까요? 산업화와 도시화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 그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적 차원에서만 다뤘거든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분리 배출을 잘해야 돼요. 그다음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돼요. 이거에서만 맞춰서 봤는데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강화해요. 이거는 사회적 측면에서 바라본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교과서에 하나 추가해서 적을 필요가 있어요.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강화시킨다. 여기서 선생님이 알려주고 싶은 것은 산업화와 도시화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에서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을 딱 명확하게 구분지어서 보기보다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문제점과 그에 맞는 해결 방안이 맞는지를 중점적으로 보면 됩니다.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이 표 잘 보세요. 다음은 교통수단의 변화 과정을 나타낸 자료이다. 가 시기와 비교한 나 시기의 상대적 특징을 고른 것은? 자, 답은 몇 번일까요, 여러분? 답은 2번입니다. 자, 왜 2번인지를 보는 게 중요하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교통수단의 변화, 이 1500년에서 1840년부터 이거랑 그 다음에 현재를 비교했을 때 당연히 교통수단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럼 조건을 볼게요. 자, 조건을 보면요. 해외 여행객 수는 어떻게 될까요? 교통이 발달하니까 증가하게 되죠. 그 다음에 다국적 기업의 수는요. 증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국가 간 무역량은요.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3가지 조건에 맞는 것을 고르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은 B가 왜 답인지를 한번 볼게요. 자, 해외 여행객 수는 어떻게 돼요? 자, 위로 갈수록 많고 아래로 갈수록 적습니다. 그렇죠? 많겠죠. 자, 다국적 기업의 수는요. 다국적 기업의 수는 왼쪽으로 갈수록 많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적습니다. 근데 어디 있어요, B가? 여기 이 라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의 수도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볼게요. 국가 간 무역량은 어때요?
무역량은 이쪽으로 갈수록 많고 그 다음에 일로 갈수록 적습니다. 그러니까 무역량은 어떻게 돼요? 이 라인에 있잖아요. 이 라인에 있기 때문에 무역량은 많습니다. 그래서 답은 B번입니다. 2번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2번을 볼게요. 자, 다음 자료의 내용을 보고 이로 인해 나타난 변화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거 교과서에 있는 그림 똑같이 나옵니다. 이 표. 그쵸? KTX가 연결된 이후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40분 정도면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볼게요.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죠. 왜 3번인지가 보는 게 중요하죠. 서울과 부산 간의 접근성이 향상됩니다. 접근성 향상되죠. 니은 고속철도 정차역 주변의 상권이 활성화된다. 네, 맞습니다. 디귿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동하는 관광객이 늘었다. 맞죠? 근데 리을을 왜 틀렸는가? 서울에서 부산 간의 항공교통, 여러분 항공이에요. 항공이 뭐예요? 비행기. 비행기의 여객 수송 분담률이 늘어났다. 말이 안 되죠. 왜? KTX 정도면은 2시간 40분 정도 빨리 갈 수 있는데 비행기의 이용량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디귿.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교과서 페이지 77쪽에 필기를 해줬어요. KTX가 연결이 되면서 부정적인 영향과 긍정적인 영향을 구분해 주었습니다. 부정적인 영향 중에서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KTX가 연결이 되니까 다른 교통의 그런 침체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배웠습니다. 기억나죠? 자, 3번 같은 경우는요. 그 30쪽에 2번 정보로 인한 변화 요런 거 한번 적으면 됩니다. 알겠죠? 자, 4번 볼게요. 다음 그래프에서 파악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 옳은 것은 여러분 이거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자, 5번 볼게요. 다음 자료 기억에서 디귿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거 좀 잘 보면 좋을 텐데. 자, 가면 갈수록 2015년으로 갈수록 온라인 쇼핑의 비율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자, 온라인 쇼핑과 모바일 쇼핑 거래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거래는 직접 상점을 찾아가서 구매하는 방식에 비해서 매장 관리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매장 관리 비용은 그렇죠. 적게 듭니다. 적게 들고 거래 가능한 시간은 늘어나게 됩니다. 또 온라인 쇼핑이 증가함에 따라서 택배 산업의 규모도 점차 어떻게 됩니까? 확대되고 있다. 그럼 왜 그런지 볼게요. 자, 여러분 온라인 쇼핑, 모바일로 거래를 주로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직접 오는 손님보다는 택배를 주로 시키는 손님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장 관리 비용이 적게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래할 수 있는 거래 가능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자아는 뭐합니까? 핸드폰을 봅니다. 핸드폰 보면서 쇼핑을 자연스럽게 하게 될 수 있죠. 그러다 보면은 이건 사야 돼 하면서 밤 12시 넘어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거래 가능한 시간이 24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택배를 주문을 하면은 택배 기사님이 옵니다. 그래서 온라인 쇼핑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택배 산업도 점차 확대되는 것이죠. 이해되죠? 네. 그리고 여러분 다시 그 29쪽 넘어갈까요? 선생님이 보지 않고 넘어가겠어요. 자, 이거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자, 5번에 4번 볼게요. 자, 실험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을 확대한 거 맞죠? 그 다음에 5번이 왜 틀렸느냐? 콘크리트 표적 면적을 확대를 하는 게 아니라 축소를 시켜야겠죠. 자, 선생님이 열섬 현상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열섬 현상에 대해서 알려주었는데 이 열섬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EBS 문제집의 뒷페이지에 더 있긴 한데 그냥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뒤에 구체적으로 선생님이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열섬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안. 첫 번째 비오톱을 조성한다. 비오톱이 뭐냐고 하면요, 여러분 도심 속에서 연못이 조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무, 그 다음에 정자, 이런 생태 공간을 조성해 놓은 곳을 본 적 있죠. 그런 것이 비오톱입니다. 도심 속의 습지라고 할 수 있죠. 자, 비오톱을 조성하게 되면요, 뜨거운 대기의 열을 수분을 통해서 식혀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선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전거 이용을 확대해야 됩니다. 자, 열선 현상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열선 현상은 우선 인공열, 배기가스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을 확대하면 인공열 발생량을 줄여줄 수 있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바람길을 조성을 합니다. 바람길이란 게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람이 지나칠 수 있는 길. 여러분, 고층 건물이 빽빽하게 들어서면은 바람이 지나칠 수 있습니까? 힘들겠죠. 그래서 건물의 높이 좀 낮춰주고, 좀 그게 힘들다고 하면은 나무 같은 거를 많이 심어서 공기를 좀 순환시킬 수 있도록 바람길을 조성을 시켜주면은 그런 열선 현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35페이지. 1번도 계속 똑같은 걸 묻고 있어요. 자, 도시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A, B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자,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은 5번이죠. 자, 볼게요. 기억이 왜 틀렸습니까? A에서가 아니라 B에서는 도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왜? 산업화, 도시 가속화 단계잖아요. 도시화가 가속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A가 아니라 B죠. 니은 B에서는 대부분의 인구가 졸라게 거주한다. B가 아니라 A겠죠. 자, A에서 B로 갈수록 직업의 종류가 다양해진다. 맞죠. 도시와 산업화가 진행될수록 직업 분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직업의 종류가 다양해집니다. B는 A보다 토지 이용이 지배적이다. 맞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2번, 이것도 쉽죠. 가는 어디예요? 가는 도시예요. 나는요, 졸락이죠. 자,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가 지역과 비교와 나 지역의 상대적인 특성을 옳은 것은. 답은 3번이죠. 1차 산업의 종사자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1, 2, 4, 5는 가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넘어갈게요. 여러분,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자, 이거 유의 깊게 봅시다. 자, 열섬 현상은, 자, 줄 거 볼게요. 열섬 현상은 도심의 기온이 외곽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이게 뭐가 되겠어요? 열섬 현상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도심의 기온이 외곽 지역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는 뭐가? 이유는 뭐 때문이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적어 볼게요. 자, 첫 번째, 뭐 때문에 그래요? 자, 도심이 외곽 지역보다 뭐가 많아서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그 다음에 아스팔트 도로가 많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더우면 뭐 틀어요? 에어컨. 추우면 히터를 틉니다. 이렇게 자, 난방, 열과 같은 인공열의 발생량이 많기 때문에 열섬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열섬 현상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완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보았습니다. 녹지 면적을 확대한다, 자전거 이용을 확대한다, 바람길을 확충을 한다. 자, 여기서 말하는 녹지 면적의 확대, 뭐를 조성하는 거겠어요? 그렇죠. 비오톱을 조성을 하겠죠. 자, 비오톱을 조성을 해야 그 대기의 그 뜨거워진 열을 그 수분을 통해서 식혀줄 수 있고, 자전거 이용을 확대해야 인공열 발생량이 줄어들 수 있고, 바람길을 확충을 해주어야 열선 현상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거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4번 볼게요. 다음 두 사람의 대화에서 제시된 문제점과 해결 방안으로서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죠. 자, 인간 소외. 자, 볼게요. 우리 건물에는 100가구 사는데 1인 가구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선생님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윗집과 아랫집은 누가 사는지 몰라요. 자,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는요, 이웃사를 만나도 인사를 안 한대요. 자, 이거는 산업화 도시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죠? 무관심과 이기주의 문제죠. 그래서 문제점이 인간 소외, 인간이 소외되는 거예요. 이거 도덕 시간에 배웠겠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킨다. 알겠죠? 자, 어렵지 않습니다. 넘어갈게요. 5번 지도는 지역별 도시 인구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바르게 이해한 것은 답은 몇 번일까요, 여러분? 답은 1번입니다. 자, 답 인구의 수도권 편중 현상이 심해요. 편중이 뭡니까? 하나로 쏠리는 것을 편중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얘들아, 원이 크면 클수록 인구가 높다라는 거예요. 자, 원 대빵 큰 거 어디 있어요? 서울과 경기 지역이 있습니다. 수도권으로 쏠리는 게 심합니다. 충남의 도시 인구 비율이 가장 남아요. 자, 보일지 모르겠는데 충남이 70.48%예요. 근데 다른 거 보세요. 충남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과 1. 광역시는 모두 도시 인구 비율이 100%예요. 여러분, 광역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시작.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뭐 이런 게 있겠죠. 자, 보면은 정말 100%인 데는 어디에서? 부산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틀렸죠. 제주는 경기보다 비도시 지역 인구가 많아요. 여러분, 제주 보세요. 제주는 여기에 해당되는데 경기 지역은 여기에 해당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구 지역이 당연히 많은 거는 경기 지역이겠죠. 답은 1번입니다. 자, 6번 보세요. 이거 좀 잘 봐야 되는데 이거는 교과서 페이지 77쪽에 있는 내용이죠.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사업의 시행 전과, 시행은 변화 나타낸 것이다. 옳게 추론한 것은 자, 이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면요, KTX가 이제 연결이 되면은 어떤 변화를 줄 것인가? 다음 몇 번일까요? 1번이죠. 주민들의 일상생활 범위가 축소가 아니라 그렇죠, 확대되었을 것이다. 2번 볼게요. 고속철도를 이용한 여객 운송량이 늘어날 것이다. 그쵸. 철도를 타야 이제 시간이 빠르게 가니까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지역 간 이동 시 소요되는 평균 시간이 어떻게 해서 단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철도 건설이나 산림 해소 면적이 늘어날 것이다. 그쵸. 고속철도로 국내 여행을 즐기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7번 해볼게요. 자, 7번은 답은 몇 번일까요? 네, 2번입니다. 자, 왜 2번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의 비중이 가급이 늘어났다. 이거 줄거볼까요? 고속철도 개통 전에는 수천 명이었던 것에 비해서 지금 수십만 명에 이른다. KTX가 연결이 되니까 수십만 명에 이릅니다. 자, 강경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서는 배로 운송하는 것으로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조선시대 때 잘 나갔어. 하지만 일제강점기 때 철도가 개통되면서 수운이 쇠퇴하니까 그 명성이 줄어들게 되었다. 자, 이게 뭐예요? 결국에는 철도가 개통이 되면서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긍정적인 영향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통의 발달이 지역 경제에 끼친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8번 볼게요. 자, 교통 발달이 지역에 미친 영향으로서 보기 고른 것은 답은 몇 번입니까? 답은 4번입니다. 자, 보면은요, 60km로 단축이 됐대요. 거가대교로. 그 다음에 2시간 50분에서 약 50분으로 단축됐습니다. 기억, 부산의 상권이 축소되었다. 틀렸죠. 거제 사람들 부산에 쇼핑하러 많이 갑니다. 니은, 부산에서 거제 간의 접근성이 향상되었다. 맞습니다. 디귿, 부산 거제 여객선의 수요가 증가했다. 여객선 뭐예요? 배란 말이에요. 여러분, 거가대교로 타면 50분 만에 갈 수가 있는데 굳이 배 타고 1시간 넘게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객 터미널이 하나 없어졌어요. 자, 틀렸고 리을을 볼게요. 리을을 보면은 부산에서 거제로 오는 관광객이 증가했다. 네, 맞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나요? 네. 자, 그러면요 9번 볼게요. 자, 9번은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10번 볼게요. 지도는 수도권의 통근권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봅시다. 이 1980년대에는 별로 연결이 안 됐어요. 그런데 철도 노선이 어떻게 연결되었다?
넓게 연결이 되었다. 이걸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광역 철도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광역이 무슨 뜻이에요? 넓은 광자야. 그래서 철도가 넓게 넓은 지역으로 걸쳐서 설치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답은 볼게요. 기억. 철도 노선에 따라서 통근 통화권이 확대되었다. 확대되었죠. 보세요. 빨간 비중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쵸? 20 이상이잖아요. 맞고. 니은 서울과 거리가 먼 지역일수록 통근 통행 인구가 많다. 이거는 여기서 저기서 알 수가 없죠. 디귿 수도권의 통근 통화권 변화는 서울의 땅값 하락 때문이다. 아니죠. 땅값 하락 있을 수 없죠. 자, 통근 통화권 변화는 뭐 때문이다? 그렇죠. 광역 철도망이 연결됐기 때문이죠. 자, 리을을 볼게요. 수도권의 통근 통화권 변화를 통해서 직장과 주거지의 분리가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서울에서 집값이 너무 높고 주택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로 출퇴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직장과 주거지의 분리 분화를 심화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1번 볼게요. 자, 11번 보면은요. 다음 대화에서 기억에서 리을의 대화 설명으로 옳은 것을 자, 갑 볼게요. 재택근무가 가능해졌어요. 기억을 보면요. 이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직장 선택 시 통근 거리의 중요성은 커집니까? 아니죠. 왜냐면은 집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직장 가까운 데서 살 이유가 좀 줄어들게 됩니다. 그쵸? 니은을 볼게요. 자, 인터넷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 자, 인터넷을 통해서 모바일로 쇼핑을 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된다? 택배 산업의 성장이 기여를 하죠. 맞죠? 디귿. 자, SNS를 통해서 정보나 의견을 실시간에 물어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의 공간적 제약이 커졌습니까? 아니죠. 작아졌다. 왜냐면 뭐 여러분 인스타 팔로우 하잖아요. 그 다음에 유튜브 구독자들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굳이 공간적 제약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공간적 제약은 줄어들게 됩니다. 자, 지역 간의 정보 기술 접근도 차이가 나타난다. 자, 당연히 도시가 농촌보다 우수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12번은 시험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13번 볼게요. 자, 13번에 보면은요. 아까 11번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자, 두 가지 유통 구조 나타낸 것이다. 가에 대한 나의 상대적 특성을 보기에서 고른 것을. 자, 가를 보면요. 물건을 하면 제조를 하고 도매하고 소매하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소비자에 오는데 나를 보면은 바로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유통센터로 가서 바로 소비자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통 단계가 축소가 됩니다. 그럼 답을 한번 골라볼게요. 1번, 기억. 인터넷 활용도가 높다. 높을 수밖에 없죠.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니은 무점포 상점의 비중이 낮다. 무점포가 뭐예요? 상가를 임대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죠. 왜? 인터넷에서 주 고객이 인터넷 고객이 많다고 하면은 모바일 고객이 많다고 하면은 직접 찾아오는 손님 유치를 하기 위해서 상가를 대여할 필요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디귿 상거래 활동의 시간적 제약이 작습니다. 2번 상품 구매 시 소비자 이동 거리가 뭡니까? 가깝습니다. 가까워졌다. 가깝다. 자, 14번 볼게요. 14번 보면은요. 자, 가는 뭐에 해당됩니까? 그렇죠. 도시화. 다는요. 정보화. 자, 쉬운 문제였어요. 15번은요.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16번에 볼게요. 아까 29쪽에 1, 2번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땡땡시의 산업별 종사자 비율의 변화 나타낸 것이다. 발표 내용 옳은 것은. 자, 여기 1961년에는요. 농립어업이 70%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2014년에 가면은 제조업의 비율이 높아진다. 2차 산업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뭐다? 서비스업이죠. 3차 산업입니다. 그러면 답은 몇 번이에요? 그렇죠. 답은 3번이죠. 직업적 종류가 많아졌어요. 총인구 감소했어요. 알 수 없죠. 경지 면적이 증가하지 않았죠. 감소했죠. 토지 이용의 지적도는 높아졌어요. 1차 산업 종사자 비중은 낮아졌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18번 볼게요. 17번은 수업 시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18번에 보면요. 가나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까 똑같은 문제예요. 자,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은 4번이죠. 왜냐면은 자, 가는 지금 그 이촌향도 현상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이촌향도. 나는 도시에 아파트를 많아가지고 도시 문제가 나타나는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인근 공용주차장 자동차 꽉 찬다 이런 거 보니까. 자, 답은 볼게요. 가는 주택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가가 아니라 나. 나는 서비스보다 농가 종사자 비중이 높다. 가죠. 가는 나보다 건물의 평균 높이가 높다. 아니죠. 반대가 돼야겠죠. 자, 나는 가보다 경지 면적의 비율이 높다. 아니죠. 이것도 반대로 돼야겠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19번에 볼게요. 19번에 보면요. 가나에 활용된 정보통신기술을 각각 서술하세요. 보면은 자, 가는 뭐냐면은 가면 GPS입니다. 자, GPS라 해서 인공위치 확인 시스템. 자, 여러분 인공위성 알죠? 이 인공위성으로 쏘아 올리면은 내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게 GPS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길 가면은 내비 찾죠? 그런 게 이 사례에 해당되는 거겠죠? 나는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 빅데이터라는 것은 크다라는 거예요. 데이터가 어마무시하게 큰 거예요. 그래서 문자, 영상, 텍스트 모든 자료들을 수집하는 게 빅데이터입니다. 하지만 교과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알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20번을 볼게요. 자, 20번을 보면요. 앞에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자, 조건을 보면요. 자, 경지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경지 면적은 늘어나는 게 아니죠. 줄어들게 되죠. 그 다음에 인구 밀도는요.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그렇죠. 인구 밀도는 높아집니다. 교통량은요. 높아지죠. 자, 그러면 답은 몇 번일까요? 답은 3번입니다. 왜 3번인지 볼게요. 자, 인구 밀도 어때요? 여기 1로 갈수록 높잖아요. 같은 라인이 있으니까 높습니다. 그 다음에 경지 면적은요. 경지 면적은 1로 갈수록 낮고 1로 갈수록 높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지 면적을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교통량은요. 자, 교통량은 1로 갈수록 높습니다. 1로 갈수록. 그렇기 때문에 E랑 같은 라인이 있기 때문에 답은 C입니다. 자, 여러분. 자, 문제 분석은 여기까지 끝났고요. 선생님이 EBS 교재를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출제를 했으니까 잘 분석해서 여러분 공부에 활용하길 바래요. 시험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했어요. 열공하세요.